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걱정 마. 안 올 거야. 아니, 추측이야. 스핑크스는 음지에서 단독 행동하는 걸 좋아하잖아. 필요해서 우리와 손잡는다고 해도 신분을 노출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우리가 이제 막 남기준 앞에 나타났잖아. 우리 정보를 오이디푸스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고 위협하긴 했어도 만에 하나 스핑크스가 지금 우리를 찾아온다면 자신을 오이디푸스한테 그냥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이라도 숨어서 행동할 거야. 우리는 바깥에서, 스핑크스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니까 수사에 더 유리하겠지. 어, 조깅 갔다 왔거든. 몸 좀 식힐 겸 해서 씻었어. 아, 너도 얼굴 씻을 거지? 잠깐만 있어봐. 치약이 없더라고. 새 거 가져다 줄게. 맞아. 돌아와서 다시 사려고 보니까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에 쓰던 걸로 골라왔어. 고민할 필요도 없고 편하잖아. 그때랑 똑같은 컵은 이제 안 팔더라고. 응? 왜? 좋지. 내 계획부터 들려주지. 며칠간 불량 탐정에게 시달리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자들을 도울 생각이다. 불량 탐정들이 오이디푸스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면 너희들이 비밀리에 조사해 보도록 해. 그래. 그럼 소식 기다리지. 좋아. 그럼 변호사님께서 뭐 물어볼 거라도. 내가 어떻게 성의를 보이길 바라지? 스핑크스. 당연히 해드려야지. 이따 퀵으로 보내면 오늘 오후에는 받을 수 있겠군. 받고 나면 꼼꼼히 확인하라고. 의적인 내가 상자를 훔친 건 너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지. 내가 고작 이런 사소한 물건에 손댈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받고 꼼꼼히 확인해 보라고. 배송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상자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내가 억울하지 않겠어?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이는군. 그런데 강력 탐정은 왜 말이 없지?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물건을 받을 때 없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그 녀석 분명히 좋은 의도는 아닐 거야. 전화 끊고 문자로 무슨 목적이냐고 물었더니 딴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먼저 열어보고 문제 없으면 같이 보는 게 어때? 내가 한 말이지만 다시 주워 담고 싶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정말 딱 맞네. 응? 왜? 어? 빨리 반지를 자르지 않으면 손가락이 부을 거야. 그만해. 이런 장난감 반지보단 네 손가락이 더 중요해. 하, 내가 나중에 다시 만들어줄게. 응? 말 들어. 일단 앉아. 가서 오일 가져올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자. 아, 아파? 이 방법은 안 되겠어. 걱정 마. 최대한 반지가 망가지지 않게 조심할게.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 왜 그래? 아팠어? 됐어. 빠졌어. 변호사님, 망가진 곳은 없는지 어서 확인해 보시죠. 왜 그래? 어째 정신이 딴 데 팔린 것 같은데? 그거라면 몇 군데 괜찮은 곳이 있어. 가자. 데려가 줄게. 받아. 여기 우리 집 열쇠야. 우리가 항상 같이 다니긴 해도 열쇠가 있으면 좀 더 편할 거야. 사실 우리가 다시 만난 날에 줬어야 했는데. 맞아.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열쇠고리도 만들었어. 마음에 드는지 봐봐. 어, 이건 너한테 안 어울려. 그런 뜻이 아니야. 열쇠고리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잖아. 그럴 리가. 네가 이 열쇠고리를 원한다면 좀 더 손봐야겠다는 뜻이었어. 모양 때문이 아니라 기능을 좀 추가해야 해서. 사실 열쇠고리면서 경보기 역할도 하거든. 일반 경보기보다 데시벨도 높고 배터리 시간도 길어.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짧게는 방수도 가능해. 네가 널 닮은 열쇠고리를 갖고 싶어 할 줄 알고 여기에만 경보기를 달았어. 네가 내 인형을 원한다면 손을 봐야 해. 오이디푸스가 이 배도 대부업체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야? 그렇다. 지난 며칠간 남기준을 비롯한 불량 탐정들을 일일이 조사해봤지. 오이디푸스가 어느 시점 이후에
불량 탐정들과만 관계를 맺고 있더군. 그게 언제쯤이지? 나와 불량 탐정 전상원의 결투가 끝나고 난 시점이다. 전상원? 미림시에서 은퇴한 탐정 중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전상원이 결투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경찰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상원의 사인은 심장마비였고 사망한 시기는 나와 연락이 끊긴 날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곧이어 남기준을 비롯한 불량 탐정들을 오이디푸스가 찾아냈고 다들 내 정체를 밝히려는 계획에 참여하도록 회유당했지. 타임라인이 확실히 뭔가 수상해. 그래서 전상훈의 집을 찾아가 조사해봤지. 컴퓨터에 전이 안의 컴퓨터에 있던 것과 같은 트로이 바이러스가 있더군. 마찬가지로 대량의 데이터가 삭제된 흔적도 발견했다. 전상훈은 이름만 탐정일 뿐 실상 정보 브로커에 가깝다. 각종 방법으로 온갖 정보를 구하고 그 정보를 사고 파는 데 능숙해. 때론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등쳐먹기도 하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협박하는 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당시 내가 그를 찾아낸 일과는 아무 관계도 없을 거다. 그때 전상원으로부터 시달리던 피해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 시달리는 피해자는 없었다. 당시 피해자와 무관하다면 문제는 전상원 자신에게 있었을 거야. 정보 브로커였으니 인간관계도 복잡했겠지. 전상원이 오이디푸스에 관해 어떤 정보를 손에 넣었고 그게 상대방을 도발했을 수도 있겠어. 그리고 타임라인이 겹치니 오이디푸스는 전상원을 캐던 당신도 그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을 테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당신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겠지. 나도 같은 생각이다. 당시 전상원과 관련된 인물을 재조사했으니 파일을 확인해봐. 잠깐, 생각났어. 배도 대부업체, 몇 달 전 뉴스에 나온 고금리 대출 사기 업체 아니야? 그렇다. 전상훈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전상훈이 제공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무력으로 상환을 독촉했어. 증거가 불충분해. 전상훈은 법에 능통한 만큼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해 본인의 신변은 아주 깨끗하지. 이 밖에도 전상훈과 관련된 인물을 발견했다. 기소진을 검색해봐. 언니! 아가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진정하세요.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언니가 죽었어. 아니야,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죽였어요. 제발 그놈들 좀 잡아주세요. 그 소녀가 바로 기소진이고 죽은 사람은 그녀의 친언니 기소정이다. 언니 기소정이 죽자 기소진은 자신이 돈을 빌려 고금리 배도 대부업체와 전상훈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지. 처음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하지도 언니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돈을 갚았지만 빚은 계속해서 불어났어. 이후 배도 대부업체는 법원 판결을 위조해 자매의 부모가 남긴 부동산을 빼앗았고, 그제야 언니 기소정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됐다. 그 충격에 기소정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일자리를 잃었지. 경찰이 기소정을 부검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더군. 경찰 측은 그렇게 사건을 종결했다. 전상헌은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어. 처음 경찰에선 기소진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지. 전상원이 풀려난 것을 안 기소진이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으니까.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소진의 소행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기소진과 관련된 벌금 고지서를 발견했다. 규제 도검류 소지. 고지서 날짜가 전상헌이 사망하기 하루 전이네? 그래서 조사해봤지. 기소진에게 고지서를 발급한 건 언니의 교통사고를 처리한 경찰이었다. 기소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했던 거지. 그래서 몰래 기소진을 지켜봤고, 그녀가 규제 도검류를 구입하던 날 그에게 들켰어. 경찰로서 어쩔 수 없이 기소진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급했지만 벌금은 본인이 납부했고 다시 기소진을 말리려고 했었지. 기소진이 전상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았을 때 이 경찰이 기소진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줬어. 설사 기소진이 전상헌의 죽음과 관련이 없더라도 당시 전상헌을 미행하고 있었다면 뭔가 단서를 발견했을 수도 있어. 스핑크스가 말한 대로라면 기소진은 전상헌이 사망한 후 하루에 서너 가지 일을 하고 있어. 몇 달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통 밤 11시 반쯤이나 돼야 귀가하나 보더라고. 근데 이틀 전에 돌연 모든 일을 그만뒀다고 해. 그럴 수도 있지. 좋아. 그럼 난 배도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할게. 만약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와 대화하려고 할 거야. 나도 알아. 최대한 빨리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봐야겠어. 안녕하세요. 혹시 기소진 씨 맞으세요?
배도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사기 사건 조사를 의뢰받은 사립탐정입니다. 곧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제 의뢰인은 증거를 수집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요. 기소진 씨,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새로운 조사 방향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증인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증언을 써달라는 건가요? 다 해드릴게요. 다만 며칠 후에 있을 언니 장례날엔 영향이 없었으면 해요. 죄송하지만 기소진 씨, 지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좋지 않은 일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은 압니다. 따라오세요. 왜 불법 대출을 받았는지 묻고 싶으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물건을 사고 싶은데 40만 원이 모자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면 친구들이 욕할까봐 친구들한테는 못 빌렸어요. 다음 달에 아르바이트 월급이 나오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줄은 몰랐어요. 돈을 못 갚았으니 누드 사진을 찍으면 유예기간을 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언니랑 학교에 바로 알리겠다고요. 바보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 뒤로 언니한테 더 말이 못하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언니도 제 평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려워하실 것 없어요. 궁금한 건 그냥 물어보세요. 기소진 씨, 언니분은 배도 대부업체가 강제로 집을 뺏으려고 할 때서야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상심이 컸고 술에 취해 사고가 났던 거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기소정 씨가 대출 사기를 알게 된 후의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평소와 다른 점이요? 그 상황에서 평소와 같을 수가 있나요? 언니는 매사에 항상 노력하고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가 마침 언니가 입시 시험을 보는 해였죠. 돈도 부족하고 저를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언니는 명문대를 포기하고 일반 대학교를 선택했어요. 명문대라는 타이틀이 없어서 언니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배도 대부업체가 언니를 찾아가기 몇 달 전에 언니는 유명한 기업으로 직장을 옮겼고요. 대부업체가 찾아온 뒤에도 언니는 일부러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척했어요. 경찰이 저희 언니의 사인을 조사하던 도중 그 사람들이 찾았고 그때야 알았죠. 그 자식들이 언니가 대기업에 다니는 걸 알고는 계속 언니를 괴롭히며 월급을 넘기라고 했단 사실을요. 언니는 거절했고 그 사람들은 언니 회사에 저희를 모욕하는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 뒤로 언니는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고 결국 자진해서 퇴사했던 거예요. 회사에 가는 척했다고요? 그럼 출근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한 거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잘 보면 슬픈 감정이 들어서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언니를 미행하겠어요? 언니가 저 없는 곳에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 제 잘못인데 언니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줘야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언니를 미행했어야 했어요.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언니가 술에 취했을 때 제가 데리고 왔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당시 전 제 고통과 수치스러움만 생각하고 언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기소진 씨, 전에 전상원과 배도 대부업체가 연관이 있다고 고발하셨는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 증거가 부족했어요. 전상원이 당시에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그 사람은 대부업체 사람들과 같이 빚을 독촉하러 온 적은 없어요. 단지 저와 제 언니의 행방에 대해 그쪽의 정보를 알려줬을 뿐이죠. 배도 대부업체가 저희 집을 가져간 후 저희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갚을 돈이 남았다면서 저더러 노래방에서 일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저와 제 언니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뿌리겠다고요. 언니는 절 데리고 이사를 다니며 숨어 다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저희를 찾아냈죠. 찾아서 뭘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주변에 나타나서는 뿌듯하다는 듯이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부업체 양아치들이 저희를 찾아왔죠. 한 번은 언니가 못 견디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너희를 미행하고 두 사람 행방을 배도 대부업체에 넘겼다고? 증거 있어? 대낮부터 사람을 모함하면 안 되지. 난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희를 본 거라고. 이것도 다 인연 아니겠어? 그리고 너희들 이야기는 지인들한테 몇 마디 한 게 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이야기하는 걸 그만둘 건데? 우리 전 재산은 이미 당신들이... 기소정 씨, 사람도 일종의 재물이야. 내가 알기로 최근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면서? 연봉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언니는 타지로 가고 싶어 했지만 제 학교가 미림시에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배도 대부업체와 전상원은 한패예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면서 그 사람을 풀어줬죠. 이런 걸 절차적 정의라고 하던데 대체 정의가 뭘까요? 기소진 씨, 전상원이 죽기 전날 법적으로 금지된 도검류를 구매한 기록이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경찰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벌금을 물고 칼을 압수했고요. 전상원이 심장마비로 죽고 경찰 쪽에선 당신을 조사했었죠. 그때 한 경찰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당신이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전상원을 미행하고 있었죠. 당신들한테는 그 인간 말종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당신들이 그를 조사하든 말든 전 상관없으니까요. 하지만 잘못 짚으신 것 같네요. 그를 며칠 동안 미행했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누군가 그를 죽인 거라면 정의를 구현한 셈이죠. 기소진 씨, 경찰에 대출 사기를 신고하고 나서 찾아온 사람은 없었나요? 언니가 그렇게 떠나고 전 바로 휴학했어요. 상황을 안 교수님들이 몇 번 보러 오시긴 했어요. 그것 말고는 기자들밖에 없어요.
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겠죠.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든 뒤로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는 의미가 없는걸요.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이 상자 안에 있는 건 언니 물건이에요.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언니분이 일기 쓰는 습관이 있는 듯한데 불법 대출 일을 알고 난 이후에 쓴 건 없나요? 있어요. 언니가 검은 수첩에 뭔가를 쓰는 걸 몇 번 봤어요. 언니가 뭘 썼는지는 몰라요. 매번 제가 보이면 수첩을 숨겼거든요. 절 증오하는 글로 가득하겠죠. 화내고 때리고 욕하고 그냥 날 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서 살지. 언니는 매일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언니도 감정을 분출할 곳이 필요했을 테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그 검은 수첩 아직 있나요? 못 찾았어요. 언니가 쓰고 버렸거나 사고 당일 어딘가에 떨어졌겠죠. 이 상자들은 가지고 가서 천천히 보세요. 내일 언니 장례를 준비하려면 바쁠 거예요. 지금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두 분을 기다려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럼 저희가 가져갔다가 돌려드릴게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확인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언니가 사고를 당하고 경찰 쪽에서도 그걸 조사해봤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잠시만요. 왜?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날 비난하지 않는 거냐고요? 비싼 걸 사고 싶은 순간적인 욕심을 못 이겨서 돈을 빌렸어요. 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사기당한 거라고요. 겁장이라서 언니한테 말도 못하고 신고도 못해서 점점 더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다 나 때문에 부모님 집도 뺏기고 언니도 죽었어요. 아까 이것저것 물어봤으면서 왜 비난하지 않는 건데요? 왜 계속 동정어린 말투로 말을 거냐고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는데. 기소진 씨, 이 사건의 발단이 당신이라고 해도 모든 불행이 당신 탓은 아닙니다. 썩은 고기에 벌레 난다라는 말 모르세요? 불쌍한 사람한테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 벌레죠. 불쌍하든 밉든 사건의 초점이 절대 피해자의 무결함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책이라면 하실 만큼 하셨어요. 설령 언니 묘지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적어도 저희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무슨 말이에요? 기소진 씨 언니분의 검은 수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무심한 척해도
그 당시 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을 텐데요. 만약 언니가 남긴 단서를 발견하신다면 그게 뭐든 아무리 듣기 싫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진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배도 대부업체에서 처음 돈을 빌린 시점은 기소정의 생일 전이었어. 역시 기소진은 언니의 죽음에 자책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길 바라면서 스스로를 폄하한 거야. 기소정이 일하면서 쓰던 물품을 한번 살펴보자. 필체 좀 봐. 기소정이 연습장으로 사용한 종이는 모두 이면지야. 폐기 서류의 인쇄 시간을 보면 이 몇 장은 아마 여동생이 대출 사기를 당한 걸 안 이후에 쓴 걸 거야. 처음에는 많이 흐트러진 필체였어. 그러다가 연습장에서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고, 내 생각인데 아마 기소정에게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커. 내 추리가 성립한다면 기소정에게는 자살 동기가 없어. 정신이 나가서 술을 찾고 취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리가 없어. 기소진이 말한 바로는 기소정이 검은 수첩에 뭔가를 썼다고 했는데 유품에는 그 수첩이 없어. 또 다른 가능성은 기소정이 숨긴 경우야. 이거 봐. 이 도서 대출증은 미림 시립도서관에서 최근에 출시한 기념카드야. 발급 시간을 확인해봤는데 기소정이 고금리 대출 사기에 대해 알고 난 이후였어.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 바로 할 수 있어. 도서관 문 열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도서관 관계자한테 가서 기소정의 정보를 묻기도 쉽지 않을 거야. 경찰 쪽에 인계하자니 너무 늦고 차라리 도서관 인트라넷에 잠입해서 열람 권한을 받는 게 더 나아. 미림 시립도서관은 관리 시스템이 엄격하고 신뢰도가 높은 편이야. 이용객의 물건이 도난된 적도 없어. 석 달 뒤에도
사물한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회원 정보의 주소로 반송하고 있어. 귀중품일 경우엔 경찰 쪽에 넘기기도 해. 경찰은 단서의 출처에 대해 침묵할 테니 발송인이 범죄자에게 의심을 받고 추후 보복당할 일이 없도록 한 거야.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 기소정 씨, 저는 국정원의 일원이니 경찰이나 다름없어요. 그럼 이제 소포를 열어볼게요. 네가 전상원? 물건은 물론 안전한 곳에 뒀죠. 사장님의 회관처럼 안전합니다. 우리가 한 약속이랑 다른데. 사장님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이니 당연히 신중해야죠. 사장님은 유명인이신데 사장님의 명성이 저보다 훨씬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인배에 불과하니 제 분수를 잘 압니다. 안심하시죠. 저는 돈만 원할 뿐입니다. 그렇네. 이것 좀 봐. 마지막 일기가 쓰인 건 사망 전날이야. 기소정은 전상원이 다른 사람을 협박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걸로 전상원에게서 벗어나려고 한 거야.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기소정의 사인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전상원과 관련돼 있어. 맞아. 이 사장님이 바로 오이디푸스라는 의심이 들어. 그 사람은 전상원이 죽고 스핑크스가 전상원을 추적하면서 기소정처럼 이 일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 차라리 죽일지언정 가만히 둘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스핑크스를 찾고 있을 거야. 전상원이 말하는 사장님이 정말 사회적 유명인이라면 사회부 뉴스 인터뷰에 등장했을 거야. 이 녹취록과 인터넷 뉴스 속 음원을 비교해 볼게. 비슷한 음성이 6개가 있는데 미림시로 범위를 좁히면 찾았다! 송주형, 형달금융의 설립자이자 회장이야. 그건 나중에 스핑크스랑 같이 조사하고 우리는 일단 기소진한테 가보자. 어째서 날 미워했어야지. 왜 내가 너무 미련해서 우리 인생을 망쳐버렸는데 왜 언니는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처음엔 그냥 언니한테 좋은 선물을 사줄 생각으로 빌리려던 거였어요. 언니가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원하던 회사에 들어간 거라 적당한 걸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40만 원을 빌렸고 다음 달 아르바이트한 돈을 받으면 갚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코에게 위약금은 신경도 안 썼어요. 제때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 그쪽에서 일부러 상환일에 연락도 안 받고 나중에는 계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돈을 못 갚으니까 다른 대부업체에서 더 큰 돈을 대출받으라고 강요했어요. 결국 빚이 몇 천만 원으로 불어나서 언니한테 말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또 사진을 찍으라면서 몰아붙였어요.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면서요. 사진 때문에 언니도 경찰에 신고를 못한 거예요.
기소진 씨, 언니분이 남긴 녹취록에 의하면 해당 대부업체의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면 심층 조사를 통해 일당을 잡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할게요. 이번에는 꼭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냥 좀 기운이 없네. 그때 누군가 기소진을 만나고 이 일을 발견했더라면, 스핑크스와 일찍 공조했더라면, 전에 전이안을 구했던 것처럼 두 자매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 연결고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고리든 하나라도 끊었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걱정 마.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습관이야. 내가 막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 선배 한 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 아이들에게 세상은 흑백이 분명하지만 어른들에게 세상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회색이지. 하지만 세상에는 어둠이 더 많아. 이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의미하지. 범죄자들에겐 법도 선도 없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항상 한 발자국 뒤처지기 마련이야.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찾고 범인을 잡아내려고 노력해도 피해자는 범죄에 노출된 그 순간 정의는 없다고 생각하지. 그 고통은 뼈와 마음을 갉아먹어.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어둠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 맞아. 어떻게 하면 세상에 흰색이 더 많아질까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에게 준 해결책이야. 방금 말했듯이 많은 연결고리 중 하나만 끊었어도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피해자를 비난하는 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야. 완벽하고 지혜롭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약자는 언제나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좋은 조건을 가진 건 아니다라는 거지. 누구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약자가 될 수 있는데 약자가 평균을 따라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정의야. 지금으로선 빨리 형달금융을 조사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 기소정이 사물함에 남긴 녹음 파일로 봤을 때 그 배후에 형달금융의 송주영 회장이 있을 가능성이 커. 기소정이 남긴 증거는 당연히 경찰에 넘기겠지만 이 녹취록만으로 송주영의 죄를 묻기는 불가능해. 그래서 기소정, 기소진을 도와서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싶어. 하지만 위험성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좋아. 그럼 같이 움직이자. 형달금융을 제대로 파헤쳐보자고.
송주형이 CFO한테 물건 하나를 입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야? 그렇다. 송주영이 오늘 밤 월 경매사에 가서 421호를 입찰하라고 했어. 스핑크스, 분명 또 다른 단서가 있을 텐데. 네 말이 맞아. 먼저 CFO의 인적 사항을 보내줄게. 이홍민, 수도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년 전 다른 회사에 있다가 헤드헌터를 통해서 형달금융 CFO로 스카우트 됐네? 그의 소비 기록을 찾아보니 몇 년 전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어. 지금은 별장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원 체면 때문에 새들어 사는 거야. 송주영과 이용민의 대화를 감청한 결과 송주영은 이용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 이상이지. 송주영은 처음부터 CFO로 이용민을 그런 의도로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그게 아니라면 이홍민이 형달금융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송주영에게 그러한 신뢰를 얻은 이유를 상상하기 어려워. 아무래도 오늘 밤은 월 경매사에 가봐야 할 것 같네. 이홍민이 없는 틈을 타 그의 집 랜에 잠입해서 그의 컴퓨터를 조사해봐야겠어. 잠깐만 기다려. 이용민의 휴대폰에 연결해야 해. 경계심이 강한가 봐. 블루투스랑 와이파이가 꺼져 있어서 쉽지 않아. 휴대폰 보호 프로그램도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아니,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야. 됐어. 이제 이용민이 입찰하려는 게 뭔지 알아볼 수 있어.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 보면 크게 관심 있진 않은 걸로 파악돼. 이 경매사의 경매 낙찰 내역도 확인해봤어. 송주영이 직접 경매에 나선 적은 없지만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응찰하러 왔었어. 이홍민만 해도 1년 동안 5번이나 낙찰했어. 경매물은 골동품, 유화, 고서적, 장신구와 포도주가 있네. 이 축구공은 2022년 월드컵 결승전 사용구로 우승팀 전원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1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1억 400, 1억 400 제시하셨습니다. 1억 500, 1억 600, 1억 800, 1억 1000. 현재 1억 1000 나왔습니다. 더 부르실 분 계십니까? 1억 6천. 1억 6천, 1억 6천, 1억 7천. 걱정 마. 저 사람 자기가 낙찰받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세게 부른 거야. 저렇게 해서 경쟁자의 경매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거지. 이게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일 리가 없어. 그리고 나는 특별히 승인된 자금이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저걸 얼마나 손에 넣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이야. 두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2억, 2억 1000, 3억, 3억 400, 4억, 4억. 현재 4억 나왔습니다. 더 부르실 분 계십니까? 4억, 4억, 4억. 낙찰입니다. 2022년 월드컵 결승전 사용구가 정식으로 낙찰됐습니다. 93번 4억 원입니다.
저 공의 가치가 4억이 아니라는 말인데. 기다려봐. 그럴 가능성이 커. 뭐 새로운 발견이라도 있는 거야? 이홍민의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풀려고 했지만 정상적인 보안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복잡했어. 괜히 흔적 남겨서 경각심만 불러일으킬까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어. 나한테 맡겨.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지만 풀어냈거든. 그건 그렇고 우리도 경매장에서 수확이 있었어. 다른 경매사에 아는 감정사가 있어. 내일 이 공을 가져가서 보여줄 거야. 감정 결과가 나오면 알려줄게. 이홍민은 이 공을 길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건넸지. 즉 입찰 전부터 이 공이 가짜인 걸 알았다는 얘긴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매를 이용하는 범죄 행위가 있지. 맞아. 내 추측이 맞다면 아마 월 경매사도 형달금융, 아니 송주영과 관계가 있을 거야. 송주영이 연루된 게 불법 대출만이 아닌 거지. 그 경매사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하고 있고 자금을 세탁하는 곳이 이곳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홍민이 낯선 번호로 밤 늘 보던 시간에 늘 보던 곳에서 라는 문자를 보냈어. 오늘 밤에 만나는 사람이 돈 세탁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내가 들어가 볼 테니까 넌 밖에서 기다려. 알았어. 참, 이거 껴. 미행 중에는 전화 못하니까 이걸로 연락할게. 형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물건은 가져오셨습니까? 당연하지. 이제 슬슬 움직이면 될까요? 아직 때가 아니야.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확인했어. 최근 정보니까 잘 챙겨둬. 베탈라도 나름 좋은 점이 있네. 이렇게 잡히다니. 형님, 오늘 한 건 했습니다. 물건 내려놓고 손 머리 뒤로 하고 무릎 꿇어. 무기 내려놔. 무기 내려놔.
어떻게 들어왔어? 미안.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알리려던 참이었어. 미안해. 걱정했지? 난 괜찮아. 정말로. 강혁 씨,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장소랑은 좀 안 맞는 듯한데 먼저 우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게 이번 일은 다 오해였어. 이홍민 씨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 경찰이야. 젊은 친구, 이 일로 무슨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무슨 이득을 보냐고? 그 말은 스스로에게 묻는 게 어때? 뭐? 글록 17. 전 세계적으로 경찰들이 흔히 쓰는 권총이지. 당신들이 바로 송주영의 보호막이겠군. 배신자는 적보다도 가증스럽지. 잠깐, 그렇게 됐던 거야. 내가 저분들을 비리 경찰로 오해했는데 이홍민 형사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 미림시 경제범죄수사과 소속으로 형달금융에 잠입해 있다가 오늘 전담반과 정보교환을 위해 이곳에 온 거야. 경찰 번호랑 신원도 다 확인했고 문제 없었어. 전에 다른 회사에서 잠복 근무를 오래 했었는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했더니 총책임자로 승진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형달 금융 잠복 수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수단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외라면 역시 이분이 한 수 위죠. 요즘 사립 탐정분들 실력이 다들 이렇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고수는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 있다는 말이 좀 더 적절할 수 있겠군요. 어쩔 수 없죠.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하나라도 더 할 줄 알아야 그만큼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이번 형달 금융 사건은 평범한 시민인 두 분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경찰에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경찰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의뢰를 받고 송주영과 형달금융을 캐고 있는 입장인데다가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빨리 내막을 알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형사님은 1년 동안이나 잠복을 하셨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는 것을 보면 지금도 어렵지 않을까요?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어쨌든 경찰과 시민은 한 식구니까요. 정의를 위해 나서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전 문제라면 방금 고수는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 있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협조권에 관해서는 현재로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경찰의 의무니까요. 사실 여태 알아낸 정보를 넘겨주시는 것도 일종의 협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단서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며칠 전 형사과에서 그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두 분이 그 증거를 발견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이디푸스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알아낸 정보로 볼 때 형달금융의 회장 송주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주영이 이런 일까지 벌이다니. 저희는 지금 스핑크스와 손잡고 오이디푸스, 즉 송주영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희 신분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소진이 배도 대부업체를 고발하기 전부터 저희 쪽에서 형달금융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FO의 지원에 형달금융에 들어갔죠. 그렇게 형달금융이 여러 고금리 대출 사기 업체와 거래하고 있고 돈 세탁을 도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났다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치 시대인 만큼 형달금융과 일당을 단번에 잡아들이려면 증거가 완벽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쪽 변호인단도 만만치 않아서 증거에 조그만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경찰의 수사 전반에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무죄나 경범죄로 빠져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변호사들은 우리가 뭐만 하면 공권력을 남용했다면서 절차 공정성을 외쳐댄다고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지켜보기만 해도 참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아직도 법을 범죄자의 보호막으로 삼다니 양심은 개나 줬나? 못돼 처먹은 변호사들 같으니라고 법을 배워놓고 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만해. 불평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그렇다고 사건 해결엔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이 형사님, 경찰 측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시죠. 송주형,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제 동료인 스핑크스가 자신에 관한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핑크스를 찾아내려고 야단 법석이죠. 저희가 이 점을 이용해서 송주영이 허점을 드러낼 수 있게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확실히 괜찮은 방법이 되겠군요. 민간 조사자라는 입장도 괜찮고 당신 정도의 실력이라면 경찰들과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을 테고요. 칭찬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사 내용과 계획은 밝히기가 곤란해 지금으로선 구체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시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혁 탐정님, 다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같이 서로 가서 배상 청구하고 상처도 치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서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해였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를 따지지 않으신다니 개긴 셈이죠.